당신이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시험 점수나 학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심코 반복했던 작은 습관들이 진짜 높은 지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겉보기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가끔은 조금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행동들이 사실은 당신의 뇌가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신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혼잣말, 당신도 하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그 순간들이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끔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뭔가 산만하거나 집중이 덜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걸 언어적 추론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말해요.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소리로 내뱉는 순간 뇌는 그걸 한 번 더 정리하고 검증하게 되거든요. 청각을 통해 한 번 더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서 생각이 더 또렷해지는 효과가 생겨요. 특히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습관이 큰 도움을 줍니다. 실수가 줄고 더 정리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뇌는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니까요. 또 하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요즘 말로는 오버싱킹이라고 부르죠. 결정 하나를 하기 전에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모습. 그런데 이걸 흔히 아는 불안해서 같은 걱정을 반복하는 오버싱킹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걱정이 아니라 뇌가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분석하려는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에요. 겉보기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선택지를 빠르게 비교하고 조합하는 고도의 사고 과정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보통 사람들은 A 아니면 B, 이렇게 단순하게 선택지를 두고 빠르게 결정하죠.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달라요. A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부작용, 장기적인 영향, B를 선택했을 때의 시나리오, 그리고 아예 C라는 제3의 가능성까지 전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밖에서 보면 우유부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IQ가 높은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두고 일반인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은 가능성을 검토한다고요. 그러니 빨리 결정 못 내린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신중함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혼자 걷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도 난 그냥 혼자 걸을래 하게 되는 사람들요. 이것도 사실 높은 지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걷는 시간은 뇌 속의 생각 회로를 활발하게 만들어 흩어진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결을 떠올리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강하게 작동하는 뇌의 시스템인데 기억을 재정리하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인 조합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걸으면 외부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회로가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켜집니다. 그 순간 뇌는 평소엔 이어지지 않던 생각들을 툭 하고 연결하기 시작하죠. 아인슈타인도 혼자 산책하며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메모하곤 했고 니체 역시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나온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다는 걸요. 그들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뇌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작동하려면 고독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책상은 어질러져 있는데 컴퓨터 파일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 집은 좀 지저분한데 업무 시스템은 칼같이 돌아가는 사람 있죠? 이게 바로 선택적 조직화라는 특성이에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리가 잘 된 방과 조금 어질러진 방에서 각각 창의적인 과제를 해보게 했는데 의외로 어질러진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산만해 보여도 뇌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고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책상 위 물건 배치 같은 건 신경 안 쓰는 대신 정말 중요한 것, 프로젝트 파일이나 업무 프로세스 같은 건 완벽하게 관리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일관성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시간 쓰는 것보다 핵심에만 집중하는 게 더 똑똑한 선택이니까요. 갑자기 어떤 주제에 푹 빠졌다가 며칠 뒤엔 또 전혀 다른 걸 파고드는 사람 있죠? 지난주엔 우주 다큐를 정주행하더니 이번 주엔 갑자기 철학책을 사서 읽고 있는 식으로요. 겉으로 보면 산만하네, 금방 질리는 스타일인가? 싶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집약적 학습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뇌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뇌는 호기심이 자극되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강하게 활성화돼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발견하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으로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느끼면 만족감을 얻고 다음 관심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더 넓은 지식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미가 자주 바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그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상태일 뿐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같은 말을 듣는 순간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례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잡담은 일종의 에너지 소모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가면 조용히 있다가 누군가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IQ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의 빈도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의미 없는 소음보다는 의미 있는 침묵을 선호할 뿐이에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을 정리하고 또 결정을 내릴 땐 다양한 가능성을 떠올려보고 가끔은 사람들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한가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푹 빠졌다가 금방 새로운 관심사로 넘어가고 가벼운 잡담보다는 깊은 이야기가 더 끌리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깊게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하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이런 작은 습관들은 종종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뇌는 이미 남들보다 한 발 더 깊게, 더 멀리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습관들은 결국 당신의 장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만의 강점입니다.